자, 이번 시간에는 배유화합물의 명명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착화합물의 명명법은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만 알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외우려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배유화합물도요, 일종의 이온화합물이죠.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착이온이 양이온이 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착이온이 음이온이 될 수도 있죠. 자, 어떤 경우든지 간에 명명법은 어때요? 이온 화합물의 명명법은 양이온을 먼저 명명해주고 그 다음에 음이온을 명명해주죠. NaCl 같은 경우도 어때요? 우리가 소듐 클로라이드 이렇게 양이온 먼저 불러주죠. 자, 이 배유 화합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양이온을 먼저 불러주고 그 다음에 음이온을 불러줍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온 화합물일 때는요, 어차피 산화수가 명시가 되기 때문에 양이온 몇 개랑 음이온 몇 개가 붙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줘도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양이온이 2 플러스라면 당연히 음이온은 전체 전하가 마이너스 2일 테고, 이렇게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인 경우에는 2개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요, 이 착이온의 이름을 부를 때는 리간드를 먼저 불러줍니다. 착이온을 이루고 있는 금속이 뒤에 가고요, 리간드를 먼저 불러줍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리간드일 때는 알파벳 순서대로 불러줍니다. 자, 이렇게 분자들이 착화합물의 리간드로 사용이 될 때는요, 조금 다른 이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라고 안 하고 암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로라이드라고 안 하고 클로로라고 해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명명법은 이따가 정리를 해보고요. 어쨌든 알파벳 순서대로 불러주는데, 만약에 개수가 한 개가 아니라 뭐 2개, 3개다 그러면 그 앞에 접두사를 붙여줍니다. 한 개면은 보통 얘기를 안 해주고요. 2개면은 다이, 3개면은 트라이, 4개면은 테트라, 5개면은 펜타, 6개면은 헥사, 이런 것들이죠. 자, 근데요,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접두사는 리간드의 알파벳 서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간드가 암민이고 클로로가 있잖아요. 펜타암민이라고 하더라도 이 P가 알파벳 순서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냥 여기 있는 A랑 C를 기준으로 그 순서를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코발트 이온에 암모니아 5개랑 염소 이온 하나가 배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배위권 바깥에 염소 이온 2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얘가 양이온이니까 얘 먼저 명명을 해주고요. 그 중에서도 요 리간드를 먼저 명명을 해줘야 되죠. 자, 암모니아는 리간드로 작용할 때 암모니아라고 안 하고 암민이라고 합니다. 암민. M이 2개예요. 그리고 요 염소 이온은 클로로라고 그랬죠. 그럼 뭐가 알파벳으로 더 먼저인가요? 당연히 A가 먼저죠. 그리고 얘가 5개가 있으니까 펜타암민, 그 다음에 클로로, 그리고 나서 코발트인데 코발트의 산화수를 꼭 써줘야 된다고 그랬죠. 자, 얘 코발트 산화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전체 이물질의 전하가 0인데 코발트의 산화수를 X라고 놓고 음이온이 지금 3개밖에 없잖아요. Cl-가 3개가 있으니까 이런 등식을 만들 수가 있고, X는 당연히 플러스 3입니다. 산화수를 여기다가 로마 숫자로 써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양이온의 명명은 끝났고요. 이제 나머지 음이온을 명명을 해주면 되는데, 얘가 뭐 2개 붙어 있다, 3개 붙어 있다 얘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지금 코발트의 산화수를 써줬기 때문에 이 클로라이드는 당연히 2개가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건데 우리가 명명법으로 써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펜타암민 클로로 코발트 3 클로라이드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해보면요, 여기서는 착이온이 음이온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양이온을 불러줘야 되는데 나트륨이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나트륨이 2개다 3개다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듐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리간드가 O2-랑요 Cl-가 4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 Cl-는 리간드로 작용할 때 클로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O2-는 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우선적이죠. 자, 그리고 얘는 4개니까 테트라 클로로,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O2-, 옥소. 자, 그리고 나서 이 중심 금속을 불러줘야 되는데요.
이 전체 차기온의 전하가 마이너스면요, 요 차기온 이름의 맨 끝에 에이트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몰리브덴 이렇게 안 끝나고 몰리브데이트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자,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에이트로 끝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서 몰리브덴의 산화수는 얼마일까요? 지금 몰리브덴의 산화수를 X라고 놓으면요, 이 전체 배유화물의 전하는 0이죠. 근데 나트륨이 두 개 있으니까 2 플러스 X, 그리고 O2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Cl-가 4개니까 마이너스 4, 이런 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은 몰리브덴의 산화수가 플러스 4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로마 숫자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면요, 소듐 테트라클로로 옥소 몰리브데이트 4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여기 있는 여러가지 리간드의 명칭이 실제 우리가 부르는 이름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가지 리간드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들만 보죠. 자, 리간드가 음이온일 때는요, 맨 끝이 다 O로 끝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브롬 마이너스도 브로모, Cl 마이너스도 클로로, 그리고 Cn 마이너스도 시아노, 그리고 F 마이너스는 플로로, 이런 식으로 해주죠. 그리고 OH 마이너스는 우리가 그냥 하이드록사이드라고 부르지만 얘가 리간드로 쓰일 때는 하이드록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듯이 O2 마이너스는 옥소라고 하는데 뭐 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암모니아의 경우는요, 암모니아도 아니고 아민도 아니고 암민이라고 해줍니다. 암민. M이 두 개라고 그랬죠. 암민. 자, 그리고요, 이제 CO가 이렇게 일산화탄소가 배유가 될 때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카르보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카르보닐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기화학에 있는 이런 작용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배유화물에서는 배유결합하고 있는 요 일산화탄소를 카르보닐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은요, 워터라고 안 하고 아쿠아라고 합니다. 아쿠아.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몇 가지 물질에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보면요, 얘가 지금 양이온이죠. 차기온이 양이온이고 그 다음에 브롬이 음이온이에요. 당연히 얘를 먼저 불러줘야 되고요. 암모니아가 6개가 있네요. 그리고 니켈의 산화수는 얼마입니까? 플러스 2죠. 그러면은 헥사암민 니켈2 브로마이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헥사암민 니켈2 브로마이드. 자, 얘를 보면요, 얘는 차기온이 음이온이에요. 그리고 니켈의 산화수가 보니까 0입니다. 그럼 뭐 간단하죠. 포타슘 테트라시아노 니켈레이트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차기온이 음이온일 때는 맨 끝을 8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니켈의 산화수가 0이니까 0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포타슘 테트라시아노 니켈레이트 0. 0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배유화물의 명명법은요, 여러분들이 뭐 모든 걸 다 아시려고 할 필요 없고요. 지금 저희가 공부한 이 몇 가지 기본적인 예들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다음 시간에는 이 배유화물의 이성질화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죠.